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저께는 시장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우리 시장 별로 안 좋게 끝났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전 3대 지수 모두 좀 올랐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도 100포인트 이상, 100포인트 이상 올라갔던데요. 갑자기 또 가물가물하네. 100포인트 이상 올라갔는데. 여튼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도 아침부터 좀 강한 모습, 코스닥도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반등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모르겠는데 코스피는 지금 음봉일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시작하고 나서 89포인트 플러스 받는데요. 지금 보합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는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아마 시장에서 큰 관심은 제가 봤을 땐 두 종목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는 어찌됐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이란 대박이라는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네네. 이란 대박, 수주 대박. 근데 참 재미나는 거가 처음에는 뭐 170억 달러 해갖고 22조 원 수준 얘기했다가요. 어저께 머니투데이 보면 44조 원 정도 나오고요. 한국경제 보면 55조 원 정도인가 50조 이상 나오고 또 어떤 데 보니까 100 몇십 조 시장이 열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사상 최대 기록, 뭐 제2의 중동붐 등등등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건설주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건 간에 한미약품이죠. 네네. 한미약품이 지금 어떤가 모르겠네. 한미약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하고 강보합 있는데, 수준에 불과하죠. 근데 하여튼 이게 흘러내리는 제약주 어떻게 되냐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반, 기대 반 분명히 살아있단 네네. 말이죠. 오늘 이런 얘기가 좀 핵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호텔 신라 이런 거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요. 오늘도요. 그런 것들이 시장 특징 되겠는데요. 120분간의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일단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거래일 만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거래소보다는 강한 이제 그런 시세에 대한 쪽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한미약품에 대한 쪽은 좀 약하지만 낙폭과되었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 눈에 띄고 있고요. 이러한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던 거죠. 지금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 지속이 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 지속이 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오펙 국가들의 산유량에 대한 쪽이 4월달 산유량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하락. 그러니까 달러 지금 유가가 반등을 하는 거는 공급에 대한 이슈에 대한 쪽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공급량에 대한 쪽 늘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 자체가 이제 아래로 가다 보니까 유가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네. 이제 이런 모양새에 대한 쪽을 좀 갖춰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도 뭐 한국물 ETF가 소폭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쪽도 반등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요거 얘기한 건 잠깐만 한번 보고 가죠. 이거는 왜냐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오늘 매일경제 나온 거 좀 확인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네. 이란의 첫 정상회담. 네. 나오면서 한국경제랑 매일경제는 금액이 거의 같아요. 네네. 이란에서 최대 456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따낸다. 그래서 66건인가의 MOU 체결하고요. 네네. 그 안에 또 뭐죠? MOU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 HOA. 헤드 오브 어그리먼트. 예. 그죠? 헤드 오브 어그리먼트. 그것도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업무 협력 합의각서. 업무 협력 합의각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진짜 계약까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박 대통령 이란 방문 경제성과에서 수주금액 가계약 등 포함해서 178억, 116억, 58억, 19억, 370 뭐 이렇게 등등등등해서 뭐 이렇게 등등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네. 그래서 370억 1억 달러, 최대 456억 달러. 그래서 어디는 44조다. 어디는 50조가 넘는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얘기 됐고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이제 경향신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경향신문? 자료를 아주 잘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면 그 종목 그 프로젝트별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보게 되면 이스파한 그 아와즈 철도 사업 네. 그 가계약된 거죠. 이건 되는 네. 거죠. 네네. 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MOU. 네. 그다음에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은 거버먼트 어그리먼트 이것도 되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네. 27억 달러짜리. 그러면 이게 80억 달러짜리. 나머지는 MOU로 이제 진행되는지는 좀 봐야 되는 거겠고요. MOA, MOU야 뭐 나머지는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은 또 EPC 가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막티아리 수력 발전. 요것도 이제 가계약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게 해서 99억 달러. 그러니까 100억 달러가 일단 수주가 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쭉 보게 되면은 쭉 보게 되면 HOA, 지금 보게 되면 헤드 오브 어그리먼트, 요거가 이제 그 14억 달러 해갖고
한 114억, 3억 달러 정도가 일단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게 되면 MOU, 뭐 주요 계약 조건 협상, 뭐 MOU로 되기 때문에 여기 또 보게 되면은 어딘가는 구두 계약도 포함돼 있어? 예, HOA 내 얘기 아니야. 네네. HOA 3건하고 이제 가계약 3건에 대한 쪽 제외한다라면 나머지는 MOU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그 수혜가 기대가 되긴 좀 어렵고 요것도 제대로 받는 데가 대림산업밖에 없거든요. 그 대림산업 정도가 진짜 수혜 주고 나머지는 일단은 좀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그걸 그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할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또 나서서 저희는 이제 뉴스만 전해드렸을 뿐이니까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나서서 그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했고요. 국토부의 관계자의 커멘트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멘트가 나오는데 머니투데이 이런 얘기 한 걸 제가 기사를 제가 한번 확인해드리면. 이게 본 계약까지 가면 각종 자금에 대한 조달 이름 등등 있어갖고 빨라야 연말, 빨라 연말 되면 본 계약 치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 나오니까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뉴스는 다 나왔죠. 네. 네, 뉴스는 다 나왔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있다가 내일이나 모레 있다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란 수주 예를 들어서 30조 더 있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요. 나오려면 그렇죠. 오늘 다 나왔겠죠, 그죠? 네. 왜냐면 대통령 떠나신 다음에 갑자기 MOU 맺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의 도입은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교수는 어떻게 이런 바디텍 매드는 걸 알고 계셨어요? 바이텍매드 처음에 상장할 때 네. 얘기들이 좀 많이 합병, 나와서 스펙을 하면서 합병할 때? 그래서 왜냐하면 장외에서 이제 그 바디텍매드 갖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펙으로 들어오면서 돈 엄청 많이 벌으셨다 뭐 이래갖고 아 그렇구나 부럽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8만 원까지 올랐었네. 네네. 그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바이오 한참 올랐다가 이제 많이 쉬었고 지금 주가는 안정돼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그러고 또 쉬었다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처음 봤으니까 좀 보겠고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쪽, 지금 보게 되면 LTV, DTI 완화를 1년 추가 연장을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올해 7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네. 소통이 되는데 네. 우리 그때 PD님 질문 들어갑니다. 원증이란 분이 한 2주 전이니까 저희가 해갖고 10,000원 그러니까 스타벅스 상품권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처리해드리고 했는데. 그때 피디님 전에 학령님 퀴즈 맞춘 거 선물 주신다 그랬는데 주셨나 모르겠네요. 이분이 지금 원생님 기억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피디님이 연락 드린다 그랬었는데 그거 좀 네. 확인해 주세요, 우리 피디님. 네. 분명히 우리 해주신다 그랬어요, 피디님이.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쪽에 대한 정책도 일단은 완화 정책에 대한 쪽 1년 정도 추가 연장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원리금 상환 대출에 대한 쪽이 이제 올해 동시 상환에 대한 쪽이 이제 지방으로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방으로 확산을 시키면서 LTI, DTI 완화에 대한 쪽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일단 부채에 대한 질 자체를 개선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급격하게 일단은 구조조정에 대한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또 하나 보게 되면 오늘도 역시 반등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조선주 반등에 대한 쪽이 좀 약한데. 지금 추가적인 부실 가능성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호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노르웨이에서 이제 발주받았던 지금 해양 숙박 설비에 대한 쪽의 발수가 취소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이제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납기 지연이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선사 측에서는 이제 납기 지연에 대한 쪽을 이유로 들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야 니네가 설계 변경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일부러 납기를 지연을 했냐. 도크도 비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런던 회사 중재 협회에 중재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에다 측은 납기 지연을 현대중공업은 잦은 설계 변경 요구에 따른 추가 공정 발생을 납기 지연에 대한 이유로 꼽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에는 가뜩이나 수주 가뭄인데 좀 달갑지 않은 그런 뉴스에 대한 쪽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동차 관련된 걸 제가 이슈가 되는 것들 몇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제가 좀 쭉쭉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가 어저께 나왔죠. 그리고 내수 판매 나오고 해외 판매라고 수출이라고 표현해서 나왔고요.
미국 자동차 판매는 오늘 밤에 나옵니다. 오늘 밤에 나오니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는요 4.9%인가 올라왔을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뭐 신차도 나오고 개별 서비스 인하가 유지되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근데 보면 다 두 자릿수가 올라갔는데요. 현대차만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내수 말씀드려요. 내수. 그건 이제 저거죠. 뭐 조금 움츠러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딱 한 번 봤는데요. SM6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SM6. SM6가 그래서 대수로는 지금 사상 처음으로 소나타보다 많이 주문됐다. 지난달인가 언제. 지금 봤어요? SM6? 아니, 못 난 한 번 봤는데 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SM6가 인기 있겠고요. 요번 달 또 있고요. 말리부인가가 뭐 또 신형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말리부 맞죠? 네네. 네, 말리부. 근데 전 다닌 거는 전 뭐 잘 안 보고 다니니까 차를. 말리부가 또 신형이 나오잖아요. 네. 말리부 신형은 여기 딱 한 번 나왔다 반향을 일으켰던 그 있죠. 자동차 칼럼니스트. 네네. 체육 전문가, 체육 네. 대표. 그 친구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무슨 차는 거 있죠. 이거 뭐야 웨어러블 기계 그 무슨 회사였죠? 인바디도 써보니 괜찮네요.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 친구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는 모든 자동차 이런 거 냉정하게 그 친구는 자동차 공학 그 친구는 전문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리뷰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번에 말리부를 보고 깜놀했어요. 처음으로 GM 차를 사고 싶어졌다. 말리고 싶다는 얘기했어요. 소나타나 이런 거 사는 사람. 그래서 말리부야 극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현대차가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나머지는 다 두 자릿수 성장했고요. 특히 많이 팔린 게 SM6가 늘어났고요. 뭐 대수는 조금 늘어나 하여튼 SM이라 그러나? 르노 네네. 삼성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또 많이 늘어난 거가 거의 15% 이상 늘어난 거가 쌍용이 늘어났어요. 쌍용이 많이 쌍용은 티볼리랑 늘어났더라고요. 티볼 에어? 네네. 에어인가가 뭐 있다며? 근데 에어 라인이 뭐 잘 팔렸대. 인기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조그만 소형 SUV, CUV라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 라인이 현대기아차가 좀 움츠러졌다는 얘기겠고요. 해외 수출은 뭐 메롱이 났는데요. 메롱이 났는데 이것은 중국이랑 러시아 발 향 수출이 좀 주춤했어요. 미국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내일 새벽, 오늘 밤에 나오면 미국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 날 아침에 나오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두 자리 증가 나올 거예요. 두 자리. 네. 지난달에 현대기아는 똔똔하거나 조금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네. 이번 달에 현대기아가 앞으로 4.9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전망일 뿐입니다.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내리게 다시 마이너스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대기아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일이요. 이럴 때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미국 시장 자체는 두 자릿수.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들어가면 국내 자율주행차 개발에 가속도가 붙었고요. 이거는 뭐 늦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에 1,455억이나 또 지원해 준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얘기했는데요. 이거 웃고 즐기자고 하는 의미에서 자율주행차가 되면 또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좋아집니까? 그거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 침대차. 저는 이게 처음 봤는데요. 네네. 여기 관련된 또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이런 생각을 깜짝 놀랐어요. 저런 얘기 하는데, 토론토 네. 선이라는 잡지에서 나온 신문에 나왔는데, 드라이브리스 카. 이건 재미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네. 주식이랑 한번 사고 엮을 필요 없어요. 엮어보겠습니다. 엮어보세요. 무슨 주식인지 난 감으죠. 네네. 드라이버리스 카가 우리면 a lot more sex behind the wheel. 네. 그러니까 뒷좌석에서 이거 네네.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럼 또 관련된 주식은 없겠죠. 일단 매트리스 교체 수요가 발생해서 무슨 매트리스? 웅진코웨이가 이제 침대차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대차? 네. 침대차가 나오니까 이제 웅진코웨이의 매트리스 케어 시스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나는 러브 호텔이 아니라 러브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니더스 역시 수혜가 계속해서 될 것 같습니다. 러브 호텔이 아니라 러브카. 러브카. 그래서 이거 달빛 조광상이 그러시네. 소나타 뭐 6보다는 말리부가 가격대. 하여튼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 최욱이란 친구가 한 얘기가 걔가 그 친구 칼럼을 썼는데요. 하여튼 처음으로 말리고 싶다. 말리부 이건 대박이다 했었어요. 말리부에서. 그리고 말리부가 차가 또 뭐 말리부가 원래가 베스트셀링 카잖아요. 근데 요 차가 더 좋대. 더 좋다고. 이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네. 있죠. 자기 긴 거 좋아하죠. 예. 차가 길어졌는데 네. 길어지면 단점이 있는 법인데 네. 길어지는데 차가 완벽한 밸런스가 있고 막 썼어요 걔가. 근데 저는 약간 몰라가는 미케닉적 용어가 막 들어갔더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걔가 그 친구가 좋게 썼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친구가 말하는 거 믿거든요. 뭐 애널리스트보다 그런 친구가 말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은 말리부 신형이 그렇게 좋다더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하나 해보죠. 네.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에 대한 쪽이, 복지위를 통과를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본회의 처리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병원 인수합병에 대한 쪽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원 쪽에서 덩치 키울 수 있는 놈은 덩치를 키워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 대형화에 대한 쪽에다가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민영화는 지금 어려우니 일단은 의료법인에 대한 대형화에 대한 쪽에다가 좀 더 이제 포커싱을 한다. 인수합병 매각이 기존의 의료법으로는 인수합병 매각이 불가능을 했는데 해산시 법인 재산은 지금 지자체와 국가에 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 서울로 올라오시니까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쪽이 경영난으로 이제 재투자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법인 이사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다른 의료법인에 대한 쪽을 지금 보게 되면 합병할 수 있게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절차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합병 허가를 얻게 되면 그대로 합병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의료법인 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쪽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을 정부에서 열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밑에서 보게 되면은 더민주 쪽 법사위 간사 전해철 의원에 대한 의원 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법안이 복지위 통과를 했다라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의료법인 간의 일단 대형화에 대한 좀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의료법인이 대형화된 다음에 민영화에 대한 쪽을 일시적으로 좀 추진하려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누구 홍보할 건 하나도 네. 돈 되는 거 아니니까 아까 그 친구가 나왔던 그 친구의 개인 블로그 한번 찍어드릴게요. 이름도 좋아. 오토앤모터닷컴.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나왔던 방송에 나왔던 친구거든요. 예, 그 자동차 여기에는 아직 그 글이 안 올라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보시면 돼요. 주식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참고해서 제 후배니까 보니까 돈 드는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또 얘기해 보자. 네, 그 다음 이슈에 대한 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할까요? 예, 해주시죠. 그러면 요새 이제 약간 글로벌리하게 가보면 지금 연달아 굴욕 만지세가 지기잖아요. 누구? 200달러 갔다 한 달 했다가 떨어지고 근데 그거는 또 30달러 간다 갔다가 20달러 간다가 또 반등하고 네네. 그게 골드만삭스잖아요. 골드만삭스가 또 이번에 또 잘못한 게 유로 있죠, 유로. 네. 유로 폭망한다. 네. 유로화. 네네. 그리고 엔화 같은 것도 140엔 간다 그랬잖아요. 네. 위안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여기 이제 오늘 블룸버그에서 또 한 번 맞았어요. China stock analysts were among world's worst 등등등등 나오면서 중국에 대해서 못 맞추고 있다는 등등 내용이 있고요. 네. 여기 또 이게 잘못 링크 걸렸는데 이제 이따 말씀드렸는데 이거 딱 잘못 링크 걸렸어. 이게 보면 얘네가 지금 130엔, 140엔 간다 그러는데 지금 100엔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명거리도 있겠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약간의 지금 뒤통수를 긁적긁적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걔네 논리를 보면 그만큼 중국이 투명하지 않다 지금 모든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거기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싹젠인가 어디서 싹젠인가 어디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는데 100엔을 얘기했거든 지금 100엔. 100엔까지는 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N 값이라든가 위안화 값 이런 것들이 유로화가 변동성이 크니까 시장에서 여튼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리포트로 넘어갈까요? 네. 네, 희선을 바로 좀 가주세요. 지금 이제 OLED 관련된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해드릴 텐데요. 보고서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OLED 우려는 기우다라는 얘기.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 밸류 체인의 한국 업체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과점 공급이 전망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LG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LG 노텍들의 주가가 이제 하락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 얘기는 뭐냐면은 애플 OLED는 한국이 그러니까 독점은 아닌데 독과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원밴드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삼성 원밴드로 갔을 때 삼성에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칩을 줬을 때 원밴드로 갔을 때 리스크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밴드 아니면 쓰리밴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쓰리밴드 같은 그러니까 LG하고 삼성을 나눠주게 될 거고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만 업체나 중국 업체 하나를 끼게 될 텐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구색 맞추기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OLED 분야에서 LG PRI,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야스 등 국내 OLED 장비 업체 협업을 통해서 6세대 증착 케어 같은 핵심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상반기부터
2017년부터 플라스틱 OLED 신규 투자를 본격화할 전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플라스틱 OLED 신규 투자를 본격 시작해서 2017년 3분기부터 OLED 패널 공급에 가능한 수준의 양산 추구 체제 구축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OLED TV에서부터 플라스틱 OLED까지 대형과 중소형 균형적 OLED 포트폴리오 구축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 OLED 신규 캐파의 30-40% 수준까지 생산 능력 확보가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애플이 원하는 건 40% 삼성.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50% 삼성, 네. 애플 한 30%, 중국 업체 20%, 이런 걸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구조에 대한 쪽을 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 OLED 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오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AP 시스템이라든가 뭐 테라소에미콘, 뭐 동아 엘텍 이런 관련주 장비주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쪽에 수주 공백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수주 공백이 아니다. 삼성도 나올 거고 LG도 나올 거고 또 중국 업체들에 대한 수주에 대한 쪽도 지속이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번 주제랑 상관없는 얘기가 되면 아까 어때요? 키우미 토크미님이 네네. 그때 팬이야. 네네. 이분은 저한테 주식에 관심이 없어. 드라마에만 관심 있어. 네. 근데 저는 그 드라마 이런 거, 막 영화 이런 게 보는 거가 제가 개인적인 그 아픔이지만 제가 눈이 아파갖고 네네. 잘 못 보잖아요, 책을요. 네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 모든 영상을 통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불모지대라는 건데 아까 앞서 이제 아까 누구야 저기 누구야 야마사키 도요코 이제 작품 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불모지대란 거는 이것도 보면 비슷한 각종 암투도 나오고 거기 뭐 권력 뭐 이런 게 뭐 치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라는 말씀은 이거는 특히 해외 투자하실 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본의 전후에 일본의 종합상사까지 되면 어떻게 경제 발달하는 역사가 될 것 같고요. 이거가 우리나라도 적용되고 이제 중국에도 적용되고 네네. 인도, 베트남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큰 시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양이 길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기는 안 하는데요. 양이 길거든요. 이게 시즌 2개나 났고 막 그럴 거예요. 2개나 났는데 불모지대라면 이번에 연휴 기간에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면 크게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니까요. 불모지대라니까 불모지대. 여기 화면 써 있잖아요. 불모지대.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다 크게 시대 상황, 그 경제 발달 단계 보는데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